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하고 농작물 재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농작물 재 관련 용어 보면은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첫 번째 보험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일이 났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계약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봐보세요. 어떤 사실의 발생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약정한 인위적인 사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연적인 사고 그래야 합니다. 우연적인 사고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연적인 사고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사고율 그랬습니다. 사고수 나누기 가입 농가 수 그러면 되겠죠. 또는 농지수로 나누면 되겠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분자가 되고 이것은요, 분모가 된다 이겠죠. 백분율로 계산을 한 거죠. 손해율 별표 하십시오. 이제 손해율, 피해율, 식물재 피해율, 이 피해율 3개가 나옵니다. 손해율을 그럽니다. 다음 중 손해율을 계산하시오 그럽니다. 또는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식물재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을 말한다 그랬죠. 피해율, 보험금 계산, 특히 이 피해율 별표 해놓고 봐두셔야 합니다. 피해율을 구하라 이 소리 나옵니다.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의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식물체 피해율은요, 경작불능 보험금이나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식물체가 얼마만큼 피해가 나왔는가 봐야겠죠. 예를 들면 65% 이상 이렇게 식물체 피해율이 나타났을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식물체 피해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곡을 갖다가 무엇으로 이렇게 쌀로 도정을 했을 때 거기 분질미 비율이 70%니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 그러죠. 제가 여기에서 살짝 말해준 것은 뒤에 가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번에 규정이 바뀐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줬습니다. 식물재 피해율 경작불능 조사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가입 식물체 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면적일 때는 면적을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조사 방법 3가지를 갖다가 묶으셔야 합니다. 3가지입니다. 전수조사 그랬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조사되면 전체를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아 수확물 모두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표본조사, 너무 면적이 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재조사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피해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보험 가입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그것을 용납을 못하겠다.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 했을 때 재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보인가입자가 손해평가받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로부터 7일 별표하십시오.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요, 다른 손해평가 그랬습니다. 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에서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전수조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앞뒤에 본문에 가면 또 나옵니다.
조사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하고 이제 검증조사 그럽니다. 이 검증조사는요,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험사업자가 다시 그 평가반이 잘 조사를 했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하는 것이 검증조사 그럽니다. 조사에는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온다 이 소리죠. 재보험사업자가 그랬습니다. 누가? 재보험사업자가 그랬습니다. 또는 거기에서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한마디로 감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봐두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피해량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가 거의 필요하고 거의 사용됩니다. 첫 번째, 평년 수확량입니다. 가입연도 직전 5년 겁니다. 보험 가입을 갖다 5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가입한 연도 그럽니다. 거기에서 평년 수확량 계산했을 때 나옵니다. 이제 식이. 그래서 Y는 횟수라 그럽니다. 가입한 횟수. 그리고 거기에서 Y 나누기 5에서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 중 그랬습니다. 가입한 연도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동에 기대는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그럽니다. 거기다 미보상 감소량 빼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기. 그래서 평년 수확량 기억하십시오. 표준 수확량을 했습니다. 가입 분모고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표준입니다. 평년 착과량입니다.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그랬습니다.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평년 착과량이 됩니다. 평년 착과수 그럽니다. 평년 착과량을 가입가중 그랬습니다. 가입가중으로 나누어 산출 그랬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해야 합니다. 가입 수확량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이게 얼마 정도 보험에 이렇게 해서 수확량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가입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래도 보험가입 수확량으로 그랬습니다. 보험가입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그랬습니다.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죠. 나중에 이 가입 수확량이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바로 보험증권 계약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것은 나중에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제 가입 가중입니다.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가중 가입 당시에 가입 가중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하 과실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 또는 킬로그램당 무게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또는 킬로그램당 무게가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요. 기준 착과수 그럽니다. 보험금 산정하기 위한 가선별 기준과 질수 그럽니다. 기준 수확량 그러죠. 기준 착과수의 가입 가중을 곱하여 산출 그랬습니다. 적과의 착과수 그랬습니다. 통상적인 적과 및 영농활동 거기에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입니다. 착과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량 그럽니다. 적과 후 착과수에 가입가중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말한다. 감도과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감도과실수,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 과실수를 말합니다. 감수량 그럽니다. 감도과실의 가입가중을 곱한 무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평년결실수 별표하십시오. 이제 가입연도 5년 중 보험 가입한 연도의 실제 결실수와 표준결실수를 가입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 평년 수확량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결실수만 결실을 했을 때는 결실수입니다. 수확을 했을 때 수확량으로 해서 그 소리만 다른다 이 소리입니다. 결실수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과지 그럽니다. 그의 꽃이 피어서 과일이 맺히면은 결과지입니다. 과수의 꽃눈이 붙어 개와 결실하는 가지를 말한다 그럽니다. 결과모지는요, 작년도에 꽃이 피어서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결과지를 결과모지랍니다. 나중에 복분자 이렇게 계산할 때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결과지보다 1년이 더 묵은 가지 그럽니다. 결과지는 그 해에 꽃이 피는 결과지입니다. 그러면 결과모지는요, 지난해에 뭐를 했다고 꽃이 피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복분자 같은 건 결과모지를 전부 절단을 해줘야만이 제거를 해줘야만이 보험 가입이 자격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복분자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평년 결과모지수 그랬습니다. 가입연도 그러면은 평년 결실수, 평년 수확량, 평년 결과모지수 똑같습니다.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 실제 결과모지수와 평균 결과모지수를 가입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가수원에 기대되는 결과모지수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미보상감수량 겁니다. 여기 평년결과모지수 나오면 미보상감수량.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했을 때 미보상감수량은요,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감수량 이런 소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누기 평년 수확량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미보상감수량은요, 보험금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하지 않는 양입니다. 보상은 재해이해의 원인인 겁니다. 재해이해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해 안 해?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재해이해의 원인했을 때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제초 작업 그러죠. 또는 병충 예방제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미보상 감수량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별표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도 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생산비 그럽니다. 작물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지하나 용어구 같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수입보장 방식에서 보면은요, 수입보장 방식에서 고추라든지 했을 때 사고가 몇 월 달에 나서 만약에 7월 달에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7월 달까지 들어간 총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보면 보험금이 소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산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보장 생산비 그럽니다. 수입 보장 방식에서 생산비에서 수확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입 가격 그럽니다.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가입 가중은 한 개당 무게 그랬습니다. 가입 가중이니까 가입 가격은요,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과입, 과중하고 약간 다르죠. 표준 가격 그랬습니다. 농작물 출하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이 얼마였다, 4,600원이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자료에서 주면 기준 가격 그랬습니다. 가입할 때 정하는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여기 봐보세요. 표준 가격은 출하 그럽니다. 요거는 보험 가입 그럽니다. 그죠? 그거 가입과 보험 가입할 때 그러잖아요. 뒤에 비슷하잖아. 헛갈리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확기 가격 그랬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수확기 때 가격을 말하겠죠. 올림픽 평균 그럽니다. 연도별 평균 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거기에다 보험 체결하기 직전 5년 갑니다. 5년 동안 보험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거기에서 보면은 최대 평균 가격이 최대 가격이 있는 해에 가령에서 2,300원이고 그리고 뭐든 최소값이 2,000원이다. 나머지는 2,100원, 2,200원이다. 그러면은요 뭐를 뺀다? 2,300원하고 2,100원을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남은 값들을 산들 평균한다. 그러니까 다 그걸 3개를 더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누기 그랬습니다. 3으로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농가 수치 비율,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을 차지하는 비용. 이 소리는요. 내가 그날 사과를 몇 킬로를 갖다가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하를 했을 때 내가 마지막 번에 통장으로 그 농가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농가 수치 비율이다 이 소리입니다. 경매 가격 얼마고 킬로그램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도중에 비용을 차감하고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농가 수치 비율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80만 원 들어왔으면은요, 농가 수치 비율은 80%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조사 관련 용어입니다. 이제 조사 관련 용어. 실제 결과지수 그럽니다.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실제 결과지수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계산은 실제 결과지수 빼기 고사지수 빼기 미보상지수 빼기 이 소리 기수학지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수학불능지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소리니까 조사 관련 용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과지수 그럽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사지수 그럽니다. 실제 결과지수에서 죽어버린 나무 그럽니다. 그래서 고사된 나무 수를 말하겠죠. 미보상지수 실제 결과 나무 수죠. 보상하는 손에 의해 제초불량, 가지치기, 병충해 이런 걸로 인해서 고사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를 미보상지수로 그럽니다. 기수학지수 그럽니다. 조사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수확해버린 나무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걸 기수학지수를 한다. 실제 결과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수확불능지수 죽어버리지는 않았어. 고사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뭐단다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수확불능지수 그럽니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해 그랬으면은 고사했을 때는 미보상지수입니다. 수확불능지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이 보험약관에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었다 죽었지 않았다
죽어버리면 고사나무수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불능주수란다 이 소리입니다. 조사대상주수 그럽니다. 조사대상주수는 실제 결과나무수에서 다 빼줘야겠죠. 고사나무수도 빼주고 미보상나무수도 빼주고 수확완료나무수도 빼주고 수확불능주수도 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사 결과나무수에서 이렇게 빼면 조사대상주수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가 해갖고 여기에 가로놓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3, 4 해가지고 조사대상주수에 해당하지 거기에서 차감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실경작면적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실경작면적은요 이제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 경작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미보상 면적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에서 실제 경작 면적입니다. 가입일량이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모든 면적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 경작 면적은 주로 가입 면적하고 같겠죠. 1000제곱미터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실제 경작 면적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수확불능 또는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이 다 포함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실제 경작 면적에 포함되는 요인들이 나옵니다. 또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자, 수확불능 고사 면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도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식물체가 죽어버린 면적을 나오겠죠. 수확 불가능한 면적 그럽니다. 타작물 미보상 면적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작물이 200제곱미터가 심어져 있더라. 그러면 타작물 재배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작물 재배 면적입니다. 그 중에 미보상 면적 그럽니다. 보상하는 재해 이해에 원인으로 죽어버린 면적이 나왔습니다. 또 200면적. 그러면 그것도 빼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입 면적은 뭐가 될까요? 800제곱미터에서 타작물 재배 면적은 가입 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고 실제 가입 면적은 800제곱미터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립이 되어 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저 뒤에 본문에 나오니까는 거기에서 실제 응용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취하고 가지고야지 이해가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배웁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1, 2, 3도 놔두고 받아쓰기 그리고 또 낱말 뜻 찾아오기.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입학했을 때 숙제라는 것이 받아쓰기 시험만 갖고 100점 맞았니 80점 맞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낱말 찾아오기, 전체 대강 줄거리 찾아오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 관련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때 용어에서 이런 설명을 했지 하면서 여기에 나왔네 여기에 나왔네 하면서 상기시켜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시험장에 가서도 반드시 잘 풀어내어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실경작 면적 중 목적물 이외에 타작물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면적 그럽니다.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면적이 나오겠죠. 제초 상태가 불량한다든가 병해충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가지치기를 잘못했다든가 이것들은요 미보상 면적이 되겠죠. 기수확 면적 겁니다. 조사일자 기준으로 이미 수확해버린 면적을 갖다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기수확 면적이란다 그랬습니다.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한 문제씩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배 관련입니다. 자, 꽃눈 분화 그랬습니다.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고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된 연당 꽃눈 분화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 기가 붙었습니다. 이제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될 때는 꽃눈 분화기 그럽니다. 낙과 나무에다 떨어진 과실,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낙과 착과율, 낙과율, 그 다음에 나중에 단감하고 떫은 감은요, 낙엽률도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진 나무는 낙엽률이 되겠죠. 낙과 착과, 적과 별표하십시오. 요것도 별표하십시오.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적과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해거리라는 것은 1년은 과일이 열리고 1년은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을 해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과실 그럽니다. 경영결실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해거리라 그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한 해의 영양이 몽땅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영양이 소모돼 그 다음에 과일이 맺지 않아버린 현상이 있으니까 그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은 그럽니다. 그거는 너무 많은 양의 과실이 달려있으면은요,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죠.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쟁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품질이 좋은 과실이 맺지를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크기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면은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그런 것들 대비해서 나무로부터 따버린 행위를 갖다가 적과 그럽니다. 열과 별표하십시오. 쪼개졌다 이 소리입니다. 쪼개졌다. 과실 숙기에 수분을 피가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의 수분, 과단 수분을 흡수를 하고 그래서 난 후에 고온이 비치더라 이 소리입니다.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 과실 표면이 갈라져 버렸다.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 그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과실 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수분을 많이 없앴는데 빛이 한쪽으로 일사가 비쳤을 때 여기가 터져버린다. 이것을 열과란다 그랬습니다. 나무 보험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스를 갖다가 바로 나무 그럽니다. 발아 별표하십시오. 이제 발아입니다. 우리가 발아는요 1차 시험에서 재배학에서 했을 때 씨가 나온다. 씨에서 싹이 나오는 현상을 발아 그랬잖아요. 종자에서 싹이 뜨는 현상. 여기에서는요 발아는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무 그랬습니다. 나무에서 거기 눈의 인편이 1~2mm 별표야. 1~2cm가 아니라 1~2mm 정도 밀려나온 현상. 역시 발아 기는요 기가 붙었으니까 50% 정도 발아한 시기랍니다. 1~2mm 기억하시죠? 신초발아 그럽니다. 이 신초발은 그의 자란 나무 가지에서 1년 된 가지에서 그럽니다. 그의 자란 나온 나무 가지에서 그럽니다. 당년에 자란 세 가지입니다. 신초에서 1~2mm 정도 거기에서 신초가 자라는 현상입니다. 당년가지에서 신초 발아기 그랬습니다. 과수원 전체 신체에서 역시 50% 발아한 정도입니다. 수확기 그랬습니다. 농지 가소는 유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인 수확 시기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유실 그럽니다. 수확기 그랬죠. 통상적인 수확기 그럽니다.
자, 유실 그랬습니다. 나무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흙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그랬을 때 과수원이니까 나무가 그랬습니다.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를 유실이랍니다. 매몰 그랬습니다. 흙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사들이 흘러내려와서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 그럽니다. 원줄기입니다. 원줄기의 30% 이상이 묻힌 상태입니다. 기여가 돼요. 그러면은 더복은요, 나무가 90도 반드시 서 있는데 45도 그럽니다. 45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넘어진 상태, 넘어졌다 더복입니다. 절단 그랬습니다. 나무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직곤농은 3분의 2 이상 분리입니다. 절단 2분의 1은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줘야겠죠. 자, 그리고 신초절단, 단감떨분간 신초 후 3분의 2 이상이 분리됐습니다. 단감떨분감의 3분의 2 이상 분리된 상태. 침수, 나무에 달린 과실꽃이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물의 상태. 소실, 화재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 사라지는 것을 말하겠죠. 소실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앙을 합니다. 다른 것은요, 불이가 정식그럽니다. 그러면은 또는 이식그럽니다. 표만큼은요, 이앙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모자리에 모판에서 모를 갖다 기릅니다. 상자육모라든지 이런 것도 모를 기릅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자랄 곳에다 장소에다 갖다 옮겨 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앙이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모짜리 등의 기름모를 농지에 옮겨 심는 일을 갑니다. 자, 직파 이거 기억하십시오. 직파 그럽니다. 모를 길러서 본론에다 옮겨 심는 것을 이앙이라 그랬죠. 그런데 직파는요, 바로 씨를 갖다가 본론에다 바로 뿌리는 것을 직파 그럽니다. 그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를 하면 담수 직파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전파하는 방법을 담수 전파랍니다. 직파, 담수 직파, 건답 직파, 물이 없는 논에 종자를 직접 파종한 것을 건답 직파라 한다 그랬습니다. 종실비대기 그럽니다. 콩두류 팥에서 꼬투리 형성기를 말한다. 자, 꼬투리 형성기입니다. 출수 그럽니다. 특히 벼에서 바로 조곡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라나옵니다.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이삭이 벼꽃이 갔다가 출수했다 그럽니다. 출수기 그랬습니다. 자, 출수기. 기자가 붙으면 다른 것들은 전부 몇 프로였습니까? 50%였습니다. 그런데 벼에서 출수기는요, 얼마? 거기에서 보면은요, 출수기는요, 70%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50%가 아니라는 거. 자, 정식 온당, 묘당,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일을 갖다 뭐란다? 정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정식 1 그랬습니다. 정식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작기 그랬죠. 작물의 생육기간, 그러면은 정식하고 정식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보험기간 산적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험 판매 계약 체결 24시, 그것이 뭐다,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정식일 그럽니다. 정식일 종료 24시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정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기 그럽니다. 작물 생육 기간을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까지의 기간 갑니다.
평균 잡기일이 얼마다? 예를 들면은요, 통상적인 90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출현겁니다. 농지에 파종한 시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 위로 나오면은 출현 또는 우리는 재배학에서 1차에서 파라는 싹이 나오고 파종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왔어요. 그때는 출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출현입니다. 출현 그러죠. 좀 다르죠? 말이.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여기 과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싹이 꽃눈이 나온 것을 그랬잖아요. 좀 다르죠? 버섯 종균 접종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표고버섯 원목 재배를 했을 때 버섯 원목에다 참나무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균을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종균 접종이라 합니다. 종균을 빼줘 원목을 접종하는 것을 버섯 종균 접종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상특보 관련제에 그랬습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폭염 등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시비관리 그럽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때 나온 것이 시비관리입니다. 수확량 품질 높이기 위하여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시비관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기타 보험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연단위 복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기타 보험 용어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